오늘날 현대적인 도시들 중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곳들도 있습니다. 지하 궁전도 있고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고대 수도교도 있으며 사막에 삼켜졌다가 다시 발견된 로마 도시 전체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던 제국이 남긴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놀라운 로마 건축물 몇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탄불 터키의 바실리카 저수조. 도시의 번화한 지역 바로 아래에는 비잔틴 제국 시대에 지어진 아주 넓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터키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이 저수지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명령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 끝이 없어 보이는 수백 개의 대리석 기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저수지의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 돌이 다른 사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기둥마다 디자인이 모두 다릅니다. 두 개의 기둥 아래에는 옆으로 누워 있거나 거꾸로 놓인 거대한 메두사의 머리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그 위치의 이유를 확실히 모릅니다. 일부는 단순히 기둥 받침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모습 때문에 이곳은 저수지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작은 터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비잔틴 엔지니어들의 수로 시스템을 통해 도시 북쪽의 저수지에서 가져온 수백만 입방피트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그들은 현대 기계 없이도 작동하는 거대한 지하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터키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이 장소만의 독특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고요한 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어둠 속에 떠있는 듯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바실리카 시스턴이 다른 로마 시대 건축물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풀라 아레나 아드리아해 근처 풀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경기장은 1세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외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로마 경기장들은 지진, 전쟁 또는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석재 채취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풀라 아레나는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4개의 측면탑이 모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로마 원형극장 중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2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공행사, 공연, 그리고 검투사 경기가 열렸으며 이는 당시 제국의 오락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여름마다 이곳에서는 콘서트, 오페라 공연, 영화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한때 군인들과 검투사들이 행진하던 고대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현대 공연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공연을 관람할 때 로마 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바로 그 석회암 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곳이 계속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인들의 첨단 공학 덕분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들은 관객의 이동과 음향을 고려한 구조물을 훌륭하게 설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콘서트가 열리더라도 거의 2000년 전에 적용된 공학기술의 효과를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풀라 아레나의 가장 인상적인 점일 것입니다.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 시칠리아 시골 한가운데 피아차 아르메리나 마을 근처에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고고학 유적지처럼 보이는 빌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 모자이크 컬렉션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는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입니다. 유네스코와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3000제곱미터가 넘는 모자이크 바닥이 발견되었습니다. 빌라의 거의 모든 복도, 방, 그리고 홀에는 로마 후기 시대에 만들어진 다채로운 모자이크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부사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표범, 코끼리, 타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국적인 동물들이 로마로 옮겨져 경기장 쇼에 사용되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이야기에서 나온 신, 영웅,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전투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곳 모자이크 중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작품이 바로 오늘날 비키니걸스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투피스 의상을 입고 운동과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반을 던지거나 역기를 들거나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의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비키니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의 여가 문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라가 이렇게 잘 보존된 또 다른 이유는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산사태로 이곳이 묻혔다고 여겨집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대신 모자이크는 진흙과 흙으로 덮여서 시간,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곳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조금씩 발굴할수록 모자이크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든 듯 화려한 색상의 바닥이었습니다. 현재는 방문객들이 모자이크를 훼손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유적 위에 고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걸으면서 단순한 예술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니 신전, 아르메니아 아삿강 협곡 옆에는 가르니 신전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이오니아식 기둥과 고전적인 디자인을 가진 우아한 건축물로 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옛 소련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 양식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서기 1세기 아르메니아 티리다테스 1세 왕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로마를 방문했고 네로 황제가 직접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가 아르메니아로 돌아온 후 로마 문화와 건축 양식이 그의 왕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301년에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옛 이교도 건축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르니 신전은 17세기에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이 신전은 절벽 가장자리에 폐허로 남아있다가 소련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르메니아 고고학자들이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원래의 돌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들은 신전의 이전 구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신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 신전이 협곡의 극적인 현무암 절벽 위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킴가드, 알제리 북동부의 산악지대 사하라 근처에 팀가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가 거의 2000년 전에 세운 도시입니다. 처음 보면, 멀리서 보면 평범한 유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 안을 걸으면서 그 배치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서기 1세기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로요. 원래 이름은 타모가디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가 정확히 직각으로 교차하는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집회를 위한 중앙 광장이 있었습니다. 극장, 공중목욕탕, 주거지구, 심지어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단순히 군사 식민지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에 완전히 조직된 로마 도시를 세웠습니다. 7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의 확장이 일어난 후 도시는 점차 버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도시는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는 대신 두꺼운 모래층이 비, 바람, 그리고 돌을 훔쳐가는 도굴꾼들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유적지를 발굴하자 원래 포장석이 남아있는 도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문들은 아직도 서 있고 기둥들은 허리 높이거나 그 이상으로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트라이아누스의 아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문입니다. 발굴된 평면도를 보면 이곳에는 독서 공간이 있었고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틈새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일반 시민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 이 건축물을 세웠다는 내용의 비문도 있습니다. 즉, 팀가드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식, 문학, 그리고 공공교육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이탈리아나 터키의 로마 유적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무스 아우레아, 이탈리아. 서기 64년에 지금은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로마의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가들에 따르면 불길이 며칠 동안이나 도시를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극이 끝난 후 로마 중심부의 아주 넓은 지역이 비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도무스 아우레아, 즉 네로의 황금궁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화재 이후 그 넓은 땅을 곧바로 대중에게 개방하는 대신 네로는 자신을 위해 거대한 개인 궁전 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갈경과 로마 시대 기록에 따르면 이 궁전에는 인공호수, 넓은 정원, 연회장, 포도밭, 그리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수많은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서기 68년에 자살한 후 그를 이은 황제들은 그의 유산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황금궁의 일부는 덮이고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공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네로의 인공호수 자리에는 나중에 콜로세움이 세워졌습니다. 궁전단지의 다른 부분들은 공중 목욕탕과 이후 황제들이 세운 다른 건물들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무스 아우레아는 세상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크로아티아, 해안도시 스플리트에는 거의 17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아온 거대한 궁전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황제의 옛 거주지 안에는 아파트,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좁은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서기 3세기 후반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 중 한 명이지만 주류 역사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기 시기에 제국의 군대, 경제, 행정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다시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혼란과 내전이 있은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이 암살, 반란, 정치적 혼란으로 죽음을 맞이한 반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발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상 가장 드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는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 근처 달마티아 해안에 있는 거대한 요새 궁전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궁전 단지는 작은 요새 도시와 같았습니다. 두껍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는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황제의 거처, 신전 구조물, 군사 숙소,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묻힐 예정이었던 영묘가 있었습니다. 4세기에 그가 사망한 후에도 이곳은 다양한 로마 관리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7세기에 인근 로마 도시인 살로나가 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해안으로 도망쳐서 궁전의 견고한 성벽 안에 숨었습니다. 오늘날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내부는 고대 로마와 현대 크로아티아가 뒤섞인 모습입니다.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 바, 기념품 가게, 그리고 여전히 사용되는 좁은 돌길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세고비아 수도교. 스페인 세고비아 시내 한가운데에는 직접 보면 믿기 힘들 정도의 로마 시대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는 도로 위로 수백 개의 도라치로 솟아오르며 마치 사라진 제국의 거대한 해골처럼 보입니다. 이 수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시내 중심에 있는 이중아치 구조입니다. 이 구조물은 거의 190피트 높이에 달하며 100개가 넘는 아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학적 기적은 바로 그 돌 자체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2만 개가 넘는 블록이 사용됐으며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밀한 절단과 돌의 무게만이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로마 제국의 몰락도 견뎌냈습니다. 비시고트족도 견뎌냈고 무어인의 정령도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내전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많은 돌들은 바로 그 당시 로마 엔지니어들이 놓았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로마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수도 시스템조차도요. 기념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라슈 요르단, 아만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단순한 유적지의 모음이 아닌 고대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몇몇 기둥과 무너진 벽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로마 도시 경관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도시는 헤라사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데카폴리스의 일원으로 동지 중해 지역에서 중요한 그리스 로마 도시들의 모임이었으며 무역과 문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2세기와 3세기에는 무역과 로마 제국의 지원 덕분에 이 도시는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라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카르도 막시무스인데 이 도시는 중심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 유적의 한가운데를 곧게 가로지르며 양쪽에는 긴 코린테식 기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덮개가 있는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상점과 공공건물을 오가며 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라시의 중심에는 오벌 포럼이 있는데 이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공공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다른 로마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직사각형 광장이 아닙니다. 타원형 모양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디자인은 서로 다른 각도로 놓인 두 주요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광장 주위에 거의 끊김없는 원을 이루는 돌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석회암 기둥에 햇빛이 비치면 전체 장소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곳에서는 더 대규모의 발굴과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대 도시의 다른 부분들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제라시의 절반만이 실제로 드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적 옆에 생겨난 현대 마을 아래에 아직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라시를 걷다 보면 두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오래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도시, 신전, 수도교, 그리고 궁전이 남아 있습니다. 몇몇은 아직 쓰이고 몇몇은 현대 도시 아래 숨겨져 있으며 또 다른 것들은 조용히 발견되길 기다립니다. 아마 이것이 로마의 가장 놀라운 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역사를 남긴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한 구조물들도 남겼습니다.